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09년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입니다. 1909년에 영국에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아, 주로 세금 제도와 관련해서요. 획기적인 예산안이 제출돼서요. 그래서 결국 1910년에 위해법을 추진해서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제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1909년에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에 도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1909년 이탈리아의 시인 필리포 마리네티가 미래주의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음, 상당히 과격한 선언인데요. 뭐 대략 11가지 정도의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추리면 그러면은 1800년대 말경 발견된 아드레날린을 예찬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정도의 어떤 역동성을 예찬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의 속도를 예찬하고요. 그리고 국가주의적 전쟁을 예찬합니다. 그리고 용기, 담력, 공격성 등의 남성 예찬이죠. 이건 뭐 이를테면 여성 비하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과 도시 예찬 이런 정도로 미래주의 선언의 수사학을 간추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요 근대화 과정이 좀 많이 늦습니다. 그래 1861년에야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되면서 공업화가 특히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탈리아가 많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려면 과거와의 확고한 단절을 통해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측면이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에 내포되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1901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죽음과 함께 구시대를 의미하는 빅토리아족 사상과 신시대를 의미하는 모더니즘 사상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빅토리아족 사상은 다윈의 적자생존, 역사주의, 거대 담론, 규범윤리, 국수주의 및 제국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질서관념. 반면에 모더니즘적 사상은 반역사주의, 소우주적 차원, 자기방향성, 단편화, 파편화, 불협화음적 경향, 결정론적 패턴의 결핍, 이상주의 거부, 기능주의, 이분법에 대한 반발, 엘리트주의, 관능주의, 페미니즘, 기술문화, 윤리적 상대주의, 진정성, 문화적 회의주의. 그래서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은 이 빅토리아조 사상과 모더니즘적 사상이 의 측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흥미있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표방하는 미래주의적 사유의 상당 부분이 빅토리아족 조 사상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1907년에 노르웨이에서 여성 투표권이 시작되는데요. 마리네티의 반여성주의적 입장이나 1924년 미래주의와 파시즘이란 글을 통해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지지하는 입장 등에 불편해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전쟁에 대한 그의 입장은 상당히 불편하죠.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무솔리니를 지지하며 마리네티가 쓴 글입니다. 전쟁은 아름다운 것이다. 전쟁은 방독면, 공포를 이야기하는 메가폰, 화염 방사기와 소형 탱크 등을 가지고 인간을 기계 아래 정복시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오랫동안 꿈꿔온 인간 육체의 금속화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꽃이 만발한 들판을 산탄포에 불꽃 튀는 난초처럼 아름다운 꽃으로 풍성하게 장식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그것은 총탄 대포 포화의 중지와 그 뒤에 정적 화약 냄새의 향기, 썩은 냄새 등을 하나의 교향곡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그것은 거대한 탱크와 기하학적인 비행편대, 불타오르고 있는 마을 위로 떠오른 버섯구름 등과 같은 새로운 건축술들, 그리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미래주의의 시인이여, 예술가여, 새로운 문학과 새로운 조형예술을 위한 너희들의 노력이 이 전쟁의 모순점들에 의해서 더욱 빛나게 될 수 있도록 전쟁 미학이 지닌 이 모순점들을 상기할지어다. 예, 마리네티 자신의 이런 식의 그 소위 선언들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모순점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미래주의 선언은 일단 문학에 방점이 시킨 선언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의 성과는 그럼에도 주로 미술 쪽에서 거둬집니다. 회화의 경우 고정된 평면에 속도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시도가 돋보이고요. 1910년 미래주의 회화를 선언한 화가들, 카를로 카라, 움베르토 보치오니, 그리고 보치오니는 조각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미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지베 세베리니, 자코모 발라가 1912년에 그린 주레메인계의 움직임은 19세기 말 영화를 통해 그 성과가 입증된 잔상 효과를 미래주의 속도 예찬에 적절하게 끌어온 경우라 할 수 있는데, 1914년 발라는 미래주의 의복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프라텔라는 1910년에 미래주의 음악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화가로서 미래주의 회화 선언에 동참했던 루이지 루솔로는 1913년 미래주의적 맥락에서 소음 예술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형 안토니오와 함께 다양한 소음을 창출하는 인토나 루모리라는 그런 거대한 악기 시스템을 고안하기도 합니다. 1914년 안토니오 산텔리아는 건축에 관한 미래주의 선언문을 작성하고요. 그가 1912년에서 14년에 걸쳐 남긴 신도시 드로잉들은요, 고도로 기계화된 도시와 대담하게 현대적인 마천루를 포함해서 상상력이 풍부한 선구적인 미래 건축의 청사진으로 20세기 건축에 의미 있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1911년 마리네티는 미래주의 극작가 선언을 통해서 전통 연극과의 총체적 작별로서 미래주의 연극의 구상을 제시합니다. 저작거리 연희 양식들과 기계 장치들, 그리고 무대의 객석의 구분을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선언문인데, 1915년 동료들과 함께 합성 미래주의 연극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합성 연극은 연극을 극단적으로 압축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언어, 무대 장치, 감정 표현, 분위기, 암시 등을 최소화하면서 거의 무의미극에 가까운 실험 연극을 제안합니다. 미래주의 무용은 도시 역동성, 기계에 내포된 힘 등을 춤의 추상적인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래서 무용가 지안니나 첸 씨는 비행기 비행을 춤으로 묘사한 아에로단체를 시도합니다. 예. 언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실제 비행기들이 비행하면서 하늘에서 사랑과 슬픔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던 이를테면 에어쇼 형태의 퍼포먼스도 시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무대와 소용돌이 치는 움직임, 그리고 의상과 무대 조명의 환상적인 조합을 열어젖힌 미국의 무용가 로이 풀러의 영향을 받은 브루노 코라와 아르날도 지나 형제가 미래주의 예술 작업의 영화의 가능성을 확신하고요. 1912년 춤, 라단자 등을 포함한 일련의 몸이라는 유기체적 움직임의 시각적 재현이라기보다는 색과 형태들이 음악적으로 지속되는 추상적인 영화를 제작합니다. 1916년 마리네티와 동료들이 미래주의 영화 선언문을 발표해서요. 영화는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라
본질적으로 미래주의 예술 형식임을 선언합니다. 사실 리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1895년 시작된 영화가 20여 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쟁이나 사냥 같은 역동적인 주제들을 거칠고 반항적이며 자유로운 새로운 영화 문법으로 작업할 것을 주창합니다. 남아있는 작품 상당 부분이 사라졌는데요. 남아있는 작품 중에 1914년 마르셀 파브르가 만든 보행자의 사랑이라는 작품은 카메라 초점을 등장인물의 무릎 아래에만 맞춰요. 그래서 짝사랑의 이야기를 그리는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마리네티는 1912년 미래주의 문학술 선언문을 또 발표합니다. 선언문을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1912년 미래주의 시인들이란 시집을 출판하고요. 마리네티가 의도한 바는 전통적으로 시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요소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미래주의가 표방하는 속도와 생동감, 폭력, 전쟁에 찬 기계적 도시화, 공장의 매혹, 여성과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비전통적인 언어의 합성으로 표현하고자 하죠. 그리고 글과 문장의 형태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타이포그래피의 다양한 시도와 무의미에 가까운 언어조합, 의성어의 사용, 새로운 합성적 단어의 창조, 철자법이나 문장 부호 등의 파괴, 그 밖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과 문학의 결합 등이 시도됩니다. 1913년에 마리네티가 또 선언한 구문론의 파괴의 무선 상상력, 자유로운 단어들은 생략된 언어, 형용사와 부사를 제거하고 동사와를 부정사로 사용하고 수학적 기호와 단어 조합을 사용해서 정보를 좀 더 경제적이고 대담하게 전달하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전보 문구와 같은 서정성, 그러나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전통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별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SF 계열의 문학에서 미래주의 문학의 일정 수준 영향력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1912년 마리네티의 시 전장의 무게 플러스 향기 중 한 부분을 볼까요? 주요 도로, 불룩한 열기, 발효하는 머리카락, 겨드랑이, 눈부신 금발, 호흡, 배낭 18kg, 상식은 시소, 호흡 플러스 배낭, 상식은 시소, 금속 머니벅스, 약점 3, 떨림, 명령, 도울, 분노, 적의 자석, 가벼움, 영광, 영웅주의, 선봉대 100m, 기관총, 소총, 폭박, 바이올린, 금관, 핀펌, 백, 팀텀, 기관총, 타타라 등인 거죠. 영어 번역을 다시 우리말 번역기를 돌린 결과물인데요. 이런 방식이 어쩌면 마리네티의 자유로운 단어들, 파롤레 인 리베르타라는 취지에 부합할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마리네티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모두 참전해서 국가주의와 전쟁 예찬이라는 자기 이념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미래주의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